오늘은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시리즈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어마무시한 작품이죠. 제가 최근에 한 3기부터 다시 한번 봐봤거든요. 좀 기회가 돼가지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또 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처음 볼 때는 조금 어지러웠는데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이해되는 부분들이 더 있었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있었던 것 같다. 제일 처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파급력?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귀에 이렇게 들어왔어. 마치 그 유행가처럼. 음악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막 길거리 다니거나 여타 방송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느껴지는 유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처음으로 귀에 꽂힌 작품. 그게 바로 진격의 거인이다. 그만큼 어마무시한 파급력이었죠. 그때 당시에 막 예능에서도 패러디하고 만화 쪽이 그렇게 예능에서까지 다뤄질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있고 대중적으로 유행이 돼야 되거든요. 인지도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 첫 작품이 아니었나. 제가 20살 이후에. 그만큼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이 대단했다. 그래서 1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좀 본 것 같은데 봤는데 역시나 파급력이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 화 마지막 엔딩 씬을 보고 이 작가 심상치 않다. 그런 작품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인상적인 제 머리에 딱 박히는 작품이 많지는 않은데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서 진격의 거인이 한 10년간 애니메이션이 쭉 텀을 두고 나왔죠. 안 보신 분들이 더 다수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삼중으로 성을 쌓고 사는 인류가 있어. 중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성이 있고 성벽이 쌓아져 있어요. 바깥에 가장 바깥에 있는 또 성벽도 있고 성벽이 한 50m 돼. 한 5, 60m 되는데 높고 두꺼운 성벽이죠. 거기에 갇혀서 새장 속의 새처럼 사는 거야, 인류가. 그게 뭐 마지막 인류라고 나와. 근데 왜 그렇게 사냐? 그 성 밖에는 거인이라고 하는 인간보다 훨씬 더 큰 다양의 크기도 10m, 8m, 뭐 5m, 15m 그런 거인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이 거인들이 돌아만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을 잡아먹어.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들이 보호막으로 성벽을 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인들의 정체를 몰라. 저 거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사람을 쳐먹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체급 차이가 워낙 나니까 그냥 잡히면 다 죽는 거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성벽을 쌓고 남은 인류들이 생존해서 사는 그런 배경이에요. 약간 이제 판타지인데 비주얼 자체는 한 중세 유럽 정도 되는 문화 양식이에요. 발전 기술도. 근데 이제 뭐 거기에서 나오는 입체 기둥이라든지 뭐 그런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더 위로 올라가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그런 거는 중세 유럽풍의 그런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예렌 예거라는 주인공이 최고의 조사병단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라고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렌 예거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예렌 예거, 미카사, 아르민 요 3인이 소꿉친구 겸 해가지고 주축이 되는 인물들인데 그래서 그 인물들이 이제 조사병단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 벽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벽 밖을 나가는 활동을 해요. 그 벽 밖을 나가서 활동하는 군인들이 한마디로 병사들이 이제 조사병단이다.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조사를 해서 다 뒤지고 오지. 워낙 이제 체급 차이가 나니까. 그런 이야기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작가가 심상치 않구나 느꼈던 그 1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이제 거인들이 벽을 부수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맨 바깥에 있는 마을이 다 쑥대밭이 돼. 그런 과정에서 그 예렌 예거 주인공 엄마가 벽에 깔려요. 깔려서 이제 애들을 먼저 구하려고 해. 엄마는 이미 깔려 있으니까 니네 빨리
도망가라. 근데 이제 또 주둔하는 병사들이 있어. 주둔병단. 아는 아저씨 한 명 있어.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구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미 집에 깔려있기 때문에 못 구해. 또 엄마가 그래. 나 지금 하반신이 조졌다. 그러니까 나까지 하려다 다 죽는다. 빨리 애들 데리고 도망가라. 그 아저씨한테 부탁해.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 어린 예렌 예거를 들쳐업고 미카사도 들쳐업었을 거야. 양쪽으로 들쳐업고 이제 도망가. 야 엄마 두고. 근데 거기서 엄마가 입틀막을 가지 말라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몰입되네요 또. 그게 사실 사람의 본능이지. 그걸 표현했을 때, 이 작가 심상치 않다. 그 씬에서. 결국엔 거인이 와서 엄마를 딱 들어서 아그작 한입 하죠. 예. 그러면서 연출이 피가 장미꽃처럼 흩날려요. 막 장미꽃처럼 막 흩날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예렌 예거라는 주인공 꼬마가 이제 그렇게 해서 1화가 끝나는데 그 씬이 진짜 너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했잖아. 근데 잘 보면은 엄마가 그 거인에 잡혔을 때 다리가 움직여. 이렇게 파닥파닥 움직여. 다리가 말짱했던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 뇌피셜은. 근데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가라고 했던 거지. 구하다가는 니네들도 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막 이제 입틀막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가지 말라고 막 이런 제스처를 취해. 근데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입틀막을 해 막. 그러니까 이 진격의 거인은 그런 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인간의 본능, 공포심 이런 밑바닥을 아주 잘 표현하는 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있을 때는 막 허세도 부리고 뭔가 나만 믿어 막 이러서 영웅 심리에 막 그렇게 하다가도 진짜 그 거인들한테 뜯겨 먹거나 막 이럴 때는 진짜 세상 가장 추악하게 죽는 경우도 있어요. 막 공포심에 막 일그러지고 뭐 표정도 일그러지고 그런 어떤 적나라한 표현 그런 것들이 정말 인상적인 작품이다. 저는 이 작품에서 가장 큰 매력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렌 예거가 거인에 대한 엄청난 그 증오심이 생기죠. 아무튼 줄거리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좀 스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스포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애둘러서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냥 푹 빠졌죠. 그 마지막 1화 엔딩 씬에서. 그러면서 쭉 보게 됐는데 이 작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진행을 시킬까? 일단 그 거인이라는 존재, 이 소재 자체가 또 신선했죠. 거인이라는 소재를 다룬 작품, 거인이 뭔가 뭐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그냥 한 개체의 인물이 뭐 거인이라서 뭐 그렇게 진행되는 작품들은 들어본 것 같지만 이렇게 때로 거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그런 작품은 또 처음 봤고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원작자 분이 이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술 취한 손님들이 와가지고 진상을 피는 거 그게 너무 무서웠대요. 말도 안 통하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요 거인이라는 소재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거인의 모습이 그냥 큰 인간인데 굉장히 뭐랄까 기괴한 모습도 있고 되게 이 표정 묘사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어디 지나다니다 보면 되게 불쾌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죠. 아마 그때 그 술 마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빨개 벗고 있어. 거인들이 그냥 나체야, 나체. 그러니까 성기는 없어. 생식기 부분은 없는 나체로 막 이상하게 막 그
행동도 막 기괴하게 막 달려와. 되게 무섭게. 그것도 처음에 너무 인상적이었죠. 보면은 진짜 보는 나도 무서워. 씨,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아니 같은 스케일이어도 무서울 것 같아. 거인이 굳이 아니어도 그죠? 거인이 굳이 아니어도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참 그 거인을 소재로 한 부분도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사병단이 쓰는 그 입체기동이라는 그 장비가 있는데 거인이 워낙 크니까 거인하고 이제 싸우려면 날아다녀야 돼. 그 주변을 날아다녀서 이제 목덜미가 약점이란 것까진 알거든요. 이 목덜미만 파내면은 죽어요. 딴 데는 절단을 시켜도 이제 회복이 되나? 그럴 텐데 목덜미가 약점이야. 그래서 이 목덜미를 잘라내야 되는데 거기에 접근하려면 이제 날아가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게 입체기동 장치인데 그걸 활용한 이제 액션씬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장관이죠. 요런 거 그래도 비슷하게 그 전에 본 게 이제 스파이더맨의 웹스윙 이거 연상하시면 쉬워요. 그런 이제 웹스윙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것이다. 이 입체 기동이. 그래서 그런 액션씬들이 너무 맛돌이죠. 이 작품이 또 독특한 게 주인공이 살짝 비호감이야. 점점 애가 비호감이 돼. 아, 리바이는 뭐 안 멋있는 장면이 있나요? 이 리바이라고 이제 조사병단의 병장 캐릭터가 있는데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게 이 작품의 가장 큰 문제는 인기 투표를 하면 리바이가 1위라는 거야. 주인공이 1위가 아니라 리바이가 1위야. 리바이가 제일 멋있어. 사실 작품에서 제일 멋있어야 되는 건 주인공인데 사실 1, 2기 전반만 해도 그래도 예렌 예거가 멋있거든? 그래도 멋있게 나와. 그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해서 이 주인공 될만하다. 그런데 이제 중반 정도를 넘어가면은 거의 이제 벗어나고 이제 중후반 가면은 이제 또 다시 비중이 확 크게 돌아오죠. 그래서 이 주인공의 어떤 포지션이나 비중이나 그런 것들도 좀 독특하다. 처음엔 뭔가 그냥 일반적인 주인공처럼 그려지는 것 같더니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거인을 나중에 어떻게 봉합을 하려고 그러지? 이 작가 이 거인이라는 이 소재를 그래 등장시키는 건 좋아. 응? 그쵸? 우리도 뭐 작품을 쓰게 된다면 어떤 소재를 발굴해서 그걸 등장시키는 거, 신선한 거 등장시키는 것까진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 신선할수록 마무리하기가 힘들어져. 왜? 없던 거니까. 없던 거기 때문에 시청자, 관객을 납득시키려면 그만한 근거들, 뭐 예를 들면 이 거인이 왜 발생을 했을까? 이 거인은 무엇일까? 이 거인의 정체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봉합이 될까? 그래서 그 궁금함에 이 작품을 계속해서 또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거인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는 게 또 이 작품의 하나의 큰 묘미죠. 거인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미스터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 그런 것도 영리한 부분이죠. 애초에 만약에 이 거인에 대해서 다 구구절절히 다 까고 갔더라면 사실은 이 극에 대한 흥미가 확 떨어질 수 있는데 그 극 중 애들도 몰라. 거기서 오는 그 공포. 그러니까 공포라는 게 무지에서 오는 거야. 공포라는 건 익숙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냥 사람 잡아먹고 약간의 어떤 생태 이런 것들만 처음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재밌었죠. 저는 처음에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이 거인을 보면서 약간 뭐 생체 병기? 약간 에반게리온처럼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이라는 그 제 시대의 그 작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일 처음 떠올렸던 건 에반게리온. 생체 병기가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거인이 이 어떤 뭐 생체 실험 그런 걸로 탄생한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닐까? 그런 뭐 실패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냐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인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뭔가 성공작이고 그냥 저 바깥에 무지성으로 돌아다니는 거인들은 소통도 안 되니까 뭔가 실패작이 아닐까? 뭐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죠. 이제 후반 가면 정치적인 그런 느낌도 나, 이 작품이. 예상과는 좀 많이 달랐다. 이야기 전개 자체가. 왜냐면 그 중후반부에 굉장히 이 작품은 다이나믹해지거든. 급변하고 다이나믹해지기 때문에 팬만 알아들을 수 있게. 그치,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게. 제 얘기 뭔지 좀 아셨죠? 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지 좀 아셨죠? 그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닌데. 그리고 꼬마인 예렌 예거가 이제 안쪽 성으로 피난을 가서 이제 조사병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하면서 이제 동기들이 생기죠. 동기들이 생겨서 그 동기들과의 어떤 우정 이런 것도 좀 많이 표현이 되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고 사실은 꽤 길어서 새롭게 진입하려면 진입 장벽이 좀 있긴 한데 딱 1화 보시면은 딱 이게 내 취향이냐 아니냐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화만 봐도. 그러니까 1화 그 마지막 엔딩을 보고 와 이거 미쳤는데? 이러면 이제 취향인 거고 좀 별로 그러면 취향이 아닐 수 있다. 세계관이 하나 더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관이 하나만은 아니다. 세계관이 하나 더 있고 그 세계관끼리 또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싸움을 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전쟁에 대한 반전 테마를 다룬 부분도 있고 또 저는 보면서 약간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것들이 조금 연상이 됐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시대상 이런 것들도 조금 연상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신화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후반부 갈수록 정말 비극적이어지고 정말 잔혹하고 그 작품 대사에서도 항상 되풀이돼서 나오는 대사가 있거든요. 세상은 잔혹하다고. 그쵸? 보면은 그런 게 느껴져요. 누구나 알 법한 그런 것들을 약간 뉘앙스를 풍기면서 어떤 제복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약간 뭐 박해라든지 이런 주제도 있고 약간 뭔가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테마로 한 부분도 조금 있고 또 이 작품의 또 인상적인 부분은 이 보통 작품을 쓸 때 그렇게 배우긴 하거든요. 엔딩을 정해놓고 써라. 근데 요즘 작가분들이 뭐 그런진 몰라도 저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만화 작가들이 막 스토리를 막 엄청 끝까지 상정해놓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이제 쓰면서 조금 앞에 부분을 이렇게 차곡차곡 뭐 쌓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진격 거는 다 썼어, 내가 봤을 때. 스토리를 애초에 다 쓰고 시작한 것 같아, 거의, 거진. 이 플롯의 구조가 뭐 어떤 복선이나 떡밥이 진짜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꽤 많은 부분들을, 많은 요소들이. 그래서, 시간적인 플롯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얘는 다 써놨다. 그때그때 뭐 감정이나 뭐 요런 것들, 뭐, 요런 부분들 빼고는 그런 복선이나 떡밥이나 뭐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의 구조, 이 구성들을 좀 얼추 다 써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 안 그러면 이 정도로 아다리가 왁구가 맞기가 힘들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작품이 추후에 그런 걸로도 굉장히 많은 언급이 되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뭐 이러면서, 어? 그러니까 다 보고 나서 앞에 보면 다르게 보이는 현상. 그래서 이 작품은 엔처 관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특이한 게 이 작품 하나만으로 유튜브 운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파도 계속 나오면 어떻게 유튜브 컨텐츠로 이 한 작품을 파고 있냐고. 응? 그만큼 팔 게 너무 많아. 해석할 어떤 여지나 뭐 그런 것들도 관점에 따라서 너무 많고 그 디테일도 굉장히 많아. 이 디테일이 말도 못해.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막 파도 그래서 와, 이 작가가 진짜 대단하다. 정말로 대단한 작가인 것 같아요. 뭐 작가 개인의 어떤 뭐 논란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어떤 작품을 보고 그냥 저거 할 때 사실 막 그렇게 창작자한테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저는 이제 요 작품 하나만 보고 논하고 싶고 작가가 별로면 뭐 작품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조금 별개로 좀 보는 편이라서 액션이 또 어마무시하죠. 아, 귀가 간지러워서. 액션이 아까도 말했지만 입체 기동을 활용한 그 스윙 액션, 입체 기동 액션, 그 연출들, 카메라 어떤 앵글, 워킹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할 수 있는 대로는 다 하죠. 날아다니니까. 그리고 어떤 거인의 그 비밀들 아주 무게감 있게 잘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그런 뭐 생체 실험 뭐 이런 거 그냥 요 정도였으면은 뻔하지 않았을까? 제가 예상할 정도면 뭐 그런 거죠. 그런 걸로 했다면 좀 뻔한 작품이 됐을 텐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신선하게 작가의 상상력을 많이 넣어서 하긴 했다. 너무 신화 같은 거라 끝까지 확실하게 이게 정체가 뭔지는 사실 모르는 거지. 지금 거인들은 파생된 개념이니까 이 원 자체가 뭐냐 대체. 그거는 사실은 끝까지 뭐 안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말이 많아. 이게 무슨 뭐 저건지. 근데 저는 약간 받은 느낌은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 메시지도 굉장히 좀 씁쓸했고, 인간 혐오 걸릴 것 같아. 역시 타노스가 옳았다. 그런 느낌의 그 마지막 메시지. 거인의 모습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거인마다 또 특성이 있죠. 거인들 중에서도 이제 급이 있어. 급이 있어가지고, 특성들이 다 좀 있다. 그런 부분도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거인들을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것도 영리했던 것 같고. 그건 있어. 그 초거대 거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에 등장해서 그 마을을 뿌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등장할 때는 그냥 크게 번개 한번 치고 그냥 등장했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거의 핵폭탄이 돼.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설명하는 부분이 있나? 그 설정? 아이씨. 아니, 그냥 등장할 때 핵폭탄이 돼. 중후반부에. 원래 안 그랬잖아. 원래 안 그런 걸로 나오는데 그게 뭐 약간 기술인가? 기술 중에 하나인가? 초거대 거인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는 건가? 나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더라.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핵폭탄이 됐지? 의문이었다. 후반에 이게. 그리고 확실히 이게 방영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시에 보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느끼면서 보면은 확실히 좀 더 애착이 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야. 그걸 부정할 순 없어. 이 작품은 재밌냐, 재미없냐, 이 부분은 이제 개인 취향이겠지만, 그 디테일하며 복잡한 플롯들, 또 흔치 않은 전개, 클리셰를 좀 비트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에서 좀 대단하다고 느꼈다. 근데 조금 한 번 보면은 이해하기가 힘들 순 있어. 그런 건 있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N차 관람해야 돼. 그래야 그나마 조금 이해가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캐릭터들 중에 인상적인 캐릭터는 리바이. 사실은 리바이라는 캐릭터는 신선한 캐릭터는 아니야. 신선한 캐릭터는 아닌데 그런 캐릭터는 어느 작품에나 있을 법한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뭐 인상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이제 그 캐릭터에게 그런 디테일한 설정 값을 주는 거. 츤데레 성격의 결벽증 환자에 또 굉장히 냉정한,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떤 상황 판단이나 이런 것도 빠르고, 그런 디테일을 주면서 좀 캐릭터가 살아난 게 아닌가. 사실 그런 뭐 무뚝뚝한 강캐 다른 작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미카사도 좀 재밌었지. 이제 미카사라는 캐릭터는 에렌 예거의 소꿉친구인데, 아까 말씀드린 아르민과 더불어 거의 광적으로 에렌을 좋아하거든. 광적으로. 그런 부분도 독특했던 부분이고,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야. 거의 뭐 광신도야. 그게 이제 처음에 왜 그러나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도 좀 뒷받침돼주는 내용들이 있죠. 얘가 왜 그런지. 그리고 이 제목이 진격의 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의적인 의미야,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IMDb라고 해서 공식력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6대 영화들 막 순위 쭉 있고 하잖아. 거기에 이제 TV 프로그램도 순위가 쭉 있는데 그 30위권 내에 진격의 거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충 봤을 때는 애니메이션이 딱 두 작품이 있어. 진격의 거인하고 강철의 연금술사. 강연금. 강철의 연금술사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유명하죠. 아무튼 그 강연금이랑 요 진격의 거인만 그 30위 안에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그런 작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급의 작품 90년대 이후로 안 나왔었는데, 원작은 2009년부터 연재된 것 같던데 간만에 초세계급 작품이 나온 것 같다. 과거에 이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좀 반가웠어요. 이 정도 작품이 나왔다는 게. 물론 일본 작품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작품은 스포 때문에 말하기가 좀 많이 저하긴 하네요. 굉장히 강력해. 이게 애둘러서 말하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뭐 또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한다 이러면은 요거는 봐줘야 돼. 작가 지망생으로서 배울 것도 많이 있는 작품이다. 신선한 소재를 발굴하는 것도 작가의 어떤 역량 중에 하나죠. 진짜 너무 신선했어. 이렇게 거인이 떼거지로 나와서 밀고 들어오는 이 비주얼적으로도 보는 맛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작품 아닌가. 또 중간중간 당연히 깨알 같은 그 개그들. 난 이 진격거 안에 그 개그가 너무 재밌어.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사실 몸개그보다는 말개그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일본인 특유의 그 말개그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템포 빠른 또 어처구니 없는 샤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약간 시골 출신의 촌년인데 먹는 거에 또 사죽을 못 쓰는 뭐 그런 캐릭터들 자주 있었지만, 또 샤샤가 갖는 특유의 그 모먼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캐릭터들이 개그캐들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나오는 그 개그들이 있어. 진지한 분위기 속에 그 개그들이 맛돌입니다. 가끔 나올 때 리바이 병장 때리잖아. 그거 졸라 웃겼는데. 히스토리아가 리바이 병장 한 대 치잖아. 그것도 웃기고. 그리고 조사병단 단장 너무 멋있고, 그 단장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이런 것도 인상적이고, 또 음악도 너무 좋죠. 중세 유럽풍의 어떤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독일어 비슷하게 독일어 기반한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고, 오프닝 볼 때도 인상적이긴 했어. 첫 오프닝 홍련의 화살인가요? 홍련의 화살? 역시나 뭐 일본은 이런
OST 만드는 장인들이니까 웬만한 작품들은 이런 음악에서부터 먹고 들어가니까 많은 의미가 있었던 작품이다. 스포 안 하는 선에선 인상적인 것들 좀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평소에 제가 즐겨 보면서 생각했던 인상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기 넘어가면서부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봉합하려고 그러지? 난 그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휴, 그래도 봉합 잘했네. 이런 느낌이었어. 엔딩 보고. 어휴, 봉합 잘했네. 앞전에 막 이렇게 벌려놨는데 그래도 야, 이 정도면 진짜 잘 봉합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이제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호불호가 갈리는 봉합이었다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근데 벌려놓은 거를 이 정도로 봉합했다는 거 굉장히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역량을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다 쓰고 계획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만약에 애드립으로 하면서 들어갔다? 그러면 더 미친놈인데. 좋은 의미로.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작품이야. 제가 봤을 때. 제 짧은 생각엔 그렇습니다.